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중동세계에서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우리 전 시간에 영국혁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와우,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산업혁명으로 쭉 이어지는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 옆에 있는 나라 프랑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원래 혁명의 순서는 영국혁명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미국혁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혁명. 이 순서인데 일단 가까운 나라부터 한번 봅시다. 프랑스 혁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한번 보면요. 바로 구제도의 모순, 앙시엥 레짐이라고도 하는데 이 구제도의 모순 때문에 있었어요. 자, 구제도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절대 왕조 시대잖아요.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체제가 그대로 좀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제1신분 성직자, 제2신분 귀족, 제3신분 평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왕은 제일 위에 있겠죠. 이런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직자와 귀족의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대토지 소유 그리고 면세 특권. 이 사람들이요 전체 인구의 2%가 채 안 돼요. 그런데 프랑스 토지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네. 게다가 그들은 세금을 내지도 않아. 그러면 그 세금을 누가 내는 거예요? 나머지 평민들이 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평민은 봉건적 의무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고 정치 참여 기회도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러니까 당연히 혁명이 일어날 만하네요. 예, 불만 붙이면 되겠네요. 불을 붙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먼저 여러분 시민계급의 성장.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르네상스 이후에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 지역으로 금, 은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 속 이런 상황 속에서 가격혁명이 벌어졌고 상업혁명이 벌어졌고 이 상공업자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지위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들을 우리는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시민계급들이 성장하고 있는 건 이거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업의 발달과 계몽사상 그리고 이 미국혁명의 영향으로 평등사회 건설을 희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좀 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좀 뭔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되질 않는 구조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구조를 깨고 싶겠죠. 구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왕실 재정의 파탄, 계속되는 전쟁과 왕실 사치, 연인 흉작으로 왕실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 프랑스가 여러분들 미국 혁명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대줘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하고 싸우잖아요. 거기에 프랑스가 굉장히 많은 자금을 대줍니다. 게다가 또 자신들의 어떤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 루이 16세의 어떤 부인이잖아요. 굉장히 사치스럽고요. 안으로는 사치스럽고 밖으로는 지금 외국을 지금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국가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 혁명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 루이 16세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바로 3부회를 소집합니다. 자, 이 3부회 아까 봤던 그 신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평민까지 전부 다 모여가지고 모인 이유는 간단하죠. 세금 더 많이 걷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자 제3신분이 표결 방식에 불만을 가집니다. 제3신분 바로 이제 평민들이죠. 평민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표결을 하는데 1인 1표가 아니에요. 신분에 따라서 표 그 개수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성직자 5표. 귀족 3표, 평민 1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분은 말이 안 된다. 다들 1인 1표 해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는 표가 이렇게 표의 어떤 그 지분이 작냐 라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우리의 요구 똑같이 동등하게 표결을 해달라 라고 하면서 국민의회를 결성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회가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회를 결성하더라.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거기 그 테니스 코트 여기서 서약 그래서 물러나질 않습니다. 자, 이러자 국왕이 국민의회를 탄압을 하는 거예요. 해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면서 바로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의 깃발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혁명이 확산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국민의회가 이 봉건제의 폐지를 선언하고요. 봉건제, 중세 봉건제. 입헌 정치의 정신을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바로 그 유명한 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법의회가 구성이 돼요. 입법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하. 자, 이 국민의회에 의해서 인권선언이 발표되었고, 이 국민의회 당시에 인권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프랑스 인권선언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인권선언이 발표되었고, 이제 법에 의해서 입법을 해가지고 이제 의회를 구성할 것을 이제 밀고 나가는 것이죠. 자, 그 입법의회가요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 헌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바로 입헌군주제, 그리고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 규정, 온건파인 지롱드파의 주도에 의해서 입법의회가 구성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랑스 혁명을 처음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아까 제가 시민계층, 상공업자들, 그들이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고 그들이 정치 참여하기를 원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일단 그들이 주도가 된 거예요.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바로 이들을 우리는 부르주아지라고 합니다. 이 부르주아 계층에 의해서 시민, 상공업 시민들에 의해서 1차 이 프랑스 혁명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입헌군주제, 그리고 재선에 따른 제한선거. 사실은 이것도 모든 사람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선거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재산에 따른. 그러니까 평민들 중에서 돈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평민은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자, 입법의회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롱드파는 상당히 온건한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다가 자, 지금 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이 프랑스 혁명에 간섭을 하는 건 뭐냐면, 뭐야? 평민들이 지금 혁명을 일으켰어? 그래서 왕권을 막 제한을 해? 입헌 군주정?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가만히 냅뒀다가는 바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여기 있는 민중들도 또 왕정에 들고 일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싹을 잘라놓자.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자. 라고 해가지고 전쟁. 여기에 간섭했던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파리 민중의 이제 왕국 습격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루이 16세가 도망을 치거든요. 도망을 치는데 이제 딱 잡히는 거예요. 프랑스 민중이 분노한 거예요. 도망을 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을 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입법의회 당시만 해도 그 왕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함부로 하진 않았거든요. 혁명이 있어도. 근데 왕이 나타나면 박수치고 막 그랬는데 그 왕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건 배신이야, 배신이라고 하면서 결국 왕을 잡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국민공회가 되는 거예요. 자, 전쟁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게 바로 국민공회더라. 자, 바로 공화정입니다. 말 그대로 이 공화정이에요. 아까 입법의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입헌군주정을 지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입헌군주정. 그죠? 그런데 이 국민공회는 바로 공화정이에요.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루이 16세 처형시켰죠. 여러분 영국 혁명에서도 왜 청교도 혁명 기억나세요? 크로멜에 의한 청교도 혁명. 공화정 수립되면서 누굴 죽여요? 찰스를 죽이잖아요. 찰스 1세를 죽이잖아요. 예, 똑같아요. 여기도 그러면서 공화정, 루이 16세를 죽이면서 바로 공화정이 수립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인 남성의 보통 선거권이 보장된 거죠. 즉 여기는 입법의회보다 이 국민공회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확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국민의회 산부의 소집에서 반발해서 딱 일어났어. 우리한테 또 표를 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입법의회를 만든 거야. 하지만 이때는 재산권에 따른 선거, 제한선거죠. 제한선거. 이 제한선거가 시작되었어. 이러다가 이제 좀 더 전쟁이 이제 확산되면서 과격해진 거죠. 그래서 국민공회까지 되는 공화정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로베스피에르. 아까 이 입법의회 같은 경우에 이제 지롱드파, 온건파가 중심이 되었다는데 여기서는 자코뱅파.
급진파예요. 바로 이 로베스피에르 중심에 바로 이 공포 정치가 실시되면서 공안위원회, 혁명재판소 설치해서 반대파들을 막 무차별적으로 처형합니다. 공포 정치죠. 그리고 징병제, 왜냐면 전쟁을 지금 수행해야 되니까 모든 프랑스 남성들 징병하는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다. 근데 이게 너무 과격한 거야. 마치 여러분들 영국의 그 청교도혁명의 크로멜의 금욕주의 모습 있잖아요. 이거의 어떤 연장선상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로베스피에르가 너무나 공포 정치를 시행하는 거야. 자칫 뭐 내가 반대 의견만 내도 그냥 막 단도에서 막 처형시키는 어떤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민중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국의 그 크로멜의 그 청교도혁명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시 옛날이요. 국왕이 명관이네 라고 해서 다시 찰스 2세 왕정으로 복귀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이게 혁명의 과정을 보면 되게 비슷해요. 여기도 이렇게 로베스피에르의 어떤 급진적인 어떤 그런 개혁 정치가 시행되니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온건한 세력으로 와가지고 바로 총재 정부. 총재 정부. 헌법에 따라 5명의 총재를 선출해서 이렇게 만든 총재 정부가 나왔는데 잘 못해요. 결국은 이 총재 정부를 무너뜨린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게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혁명의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프랑스 혁명의 과정 속에서 나폴레옹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 혁명의 어떤 그 성취 과정 속에서 뭔가 지금 삐거덕하는 모습들 속에서 나폴레옹이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나폴레옹은요. 통령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총재 정부를 붕괴시키고요. 쿠데타를 통해 나폴레옹이 통령으로 취임을 하죠. 이러면서 대프랑스 동맹군, 지금 끊임없이 외국 주변 국가들은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 대프랑스 동맹군을 격퇴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정개혁 실시, 국민교육제도를 도입하고요. 징병제를 실시하고요. 프랑스 국립은행을 성립 등 중앙 집권적인 행정제도를 마련하고 바로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합니다. 굉장히 개혁적인 어떤 모습들. 외부적으로는 그 대프랑스 동맹군들을 격퇴시키고요. 내부적으로는 이 은행이라든지 징병이라든지 또는 법전. 이게 키워드예요. 징병, 은행, 법전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아주 중앙 집권적인 그 내정 개혁을 단행하면서 국민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받는 거예요. 와우, 브라보, 나폴레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그럼 내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제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황제의 통치로 들어가게 되더라. 자, 이 국민투표에서요, 99% 이상이 이 나폴레옹에게 이 황제를 몰표를 줍니다. 몰표를.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이 황제가 처음이죠. 그 이전까지는, 루이 14세, 루이 16세 왕이었지 황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황제의 자리로 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국민투표로 황제로 즉위하면서 나폴레옹 1세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등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륙을 쫙 장악을 하고요. 영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래서 바로 영국을 봉쇄합니다. 대륙 봉쇄령을 시행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영국 아시잖아요.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예, 영국이라는 나라가 17세기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이루고 18세기에 산업혁명을 이루는 그런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그런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 무역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프랑스가 하지 마, 영국과의 그 무역하지 마 라고 다 대륙 봉쇄시켰지만 주변국들이 영국하고 무역을 하거든요. 이것들 봐라.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라고 해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위반으로 러시아 원정. 그런데 이 러시아가 마치 우리나라에서 그 고구려 군대가 이 중국 수나라 당나라 군대 싸웠던 것처럼, 네, 어떻게 싸웠어요? 이 수당 대군이 막 밀려 들어오면 그 지역에 있는 식량이나 집이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예, 다 불태워버리고 쭉 계속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죠? 먹을 게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 결국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겼는데 러시아가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엄청난 추운 겨울. 와우.
먹을 것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운명이 여기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대륙 봉쇄령도 실패했고, 그리고 러시아 원정도 실패했고, 이러면서 결국 유럽 연합군에 의해서 나폴레옹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더라.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으로 쭉쭉 확산되는 그 정복전쟁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유럽 전역에 전파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요. 그래서 유럽의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함께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떤 그 자유주의, 혁명의 어떤 그 자유의 어떤 이념들만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게 프랑스가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살아야 돼. 라면서 우리 한 팀이야? 우리 같은 민족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돌면서 민족주의도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바로 나폴레옹의 나폴레옹 정복전쟁의 의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 국민의회, 입법부의 국민공회, 총지정부, 나폴레옹과 제정 여기까지가 지금 프랑스 혁명의 한 번의 이 흐름이에요.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 모습이 똑같이 한번 재현될 겁니다. 자, 제한선거였죠? 보통선거였죠? 누구나 선거할 수 있죠. 그죠? 이 모습이 한 번 더 반복될 거예요. 한 번 더 반복될 겁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두 번, 프랑스 혁명은 비슷한 그 데자뷰, 비슷한 어떤 그 모습들이 두 번 정도 다시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서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한 서클이 나올 거예요. 그 한 서클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요 흐름들 너무 중요해요. 국민의회, 테니스 코트 서약 쫙 나왔죠. 인권선언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입법을 통해 가지고 바로 온건파가 잡은 거야. 그래서 제한선거 했어. 재산에 의해서 선고했어. 그런데 전쟁이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 루이 16세 도망가다 잡혔어. 광분했지. 이러면서 이 과격파들 정권을 잡은 거야. 이거 국민 공회야. 여기서는 이제 모든 사람 이 선거권이 다 열었는데 너무나도 공포 정치야. 그래서 다시 총정부 근데 무능해. 나폴레옹의 쿠데타 통령정부 왔다가 재정으로 가는 모습들.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건 여러분 시험에 꼭 나오는 흐름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좋았고요. 자,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 별 채우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프랑스 혁명을 살펴봤는데요. 아직 프랑스 혁명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 주변국과 함께 혁명의 어떤 그 모습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혁명의 시대입니다.